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 초대석 김장수 박사님 이번 주에도 나와주셨습니다. 지금 여론조사들 이제 심층 분석들을 해보면은 참 이게 뭐라 그럴까요? 지지율의 역설이라 그럴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는 구호와 실제적 경제 효과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는 뭐 없는 약자들, 사회적 약자, 가난한 이들을 위한 정당 하는데 지금 최근 들어서 2년 넘어오면서 지지율 보면은 가난한 계층에서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반대, 적개심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오히려 중상층에 있어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정부를 지지하는 이런 지지율 역설이 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일입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제 객관적으로 지금 나오는 게 최근에 보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높은 집단이 상층, 중상층이고 가장 낮은 집단이 이제 하층, 중하층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 부자들은 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가난한 사람들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낮을 뿐만 아니라 많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죠? 지금 하층에서는 뭐 3명 중에 1명도 문재인 잘한다는 사람이 없다. 이게 이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그건 그동안의 정책이 실제적으로 효과가 난 게 지금 삶의 질의 평가에서 이건 한국 리서치 제일 큰 회사 중에 하나죠. 지난 5월에 조사를 했는데 700만 원 이상 우리 받는 월 소득이죠. 700만 원 대에서는 생활이 좋아졌다라는 게 26%. 맞습니다. 200만 원 미만 소득주도 성장해가지고 가난한 계층에서 나눠줘가지고 경제를 하겠다는데 좋아졌다가 200만 원에서 14.2%고 나빠졌다가 42.0%인 거예요. 이게 왜 이런 소득주도 성장은 그러면 목표도 실패했다. 반응도 거꾸로 나오고. 저 지지율이 자기의 실제 생활, 삶을 반영한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소득주도 성장이 뭡니까? 그거의 핵심은 최저임금 인상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최저임금 이하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올려서 이걸 올려주자. 그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이제 자영업자들입니다. 한국에서. 그러니까 이제 마트하고 뭐 슈퍼마켓하고 하는 편의점. 우리나라는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에 비해서 자영업자들 소득이 상당히 낮아요. 근데 최저임금 인상하면서 그 자영업자들이 어려워졌고 그 자영업자에 고용돼서 아르바이트 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의 일자리가 사라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의 소득이 급격하게 줄었어요. 이게 마이너스로 갔습니다. 근데 어쨌든 전체 국민을 볼 때 50% 이하는 소득이 낮아졌어요. 와, 양극화가 심하다는 게 제일 큰 문제인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가지고 양극화가 더 심각해진 거네요. 더 심각해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저게 이제 가구소득인데 가구소득 700만 원이면 보통 이제 4인 가족이다 하면 뭐 맞벌이 부부도 있고 이제 아이들도 있고 이런데 우리나라에서 개인으로 보면 700만 원 이상을 번다는 건 연봉 1억 가까이 연봉 된다는 1억이죠. 세금 떼고 하면 연봉 1억이 600에서 700 사이밖에 안 됩니다. 연봉 1억 받는 사람들이 어디겠습니까? 저기는 이제 두 부류예요. 하나는 전문직들, 의사, 변호사 아니면 뭐 흔히 사람들이 얘기하는 재벌들. 근데 그걸로 20%가 안 차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상위 20%의 대부분은 대기업, 공기업, 공공기관에 다니는 월급쟁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우리가 흔히 이제 강남자파라고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최고 먹고 살기 좋아진 사람들이 공공부문 정규직들이에요. 이분들은 계속 월급이 오르지 뭐 출산휴가다 일찍 퇴근하라 그러지. 그렇죠. 출산휴가도 하라 그러지. 52시간제 하지. 그러면서 월급은 계속 맞춰주지. 그러니까 이분들이 예를 들자면 경제 파이가 크지 않는데 이분들이 좋아졌잖아요. 그럼 누군가 나빠진 사람들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게 하위 50%가 나빠지는 거예요. 그것이 이렇게 반영된 게 지금 지지율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당 지지율을 보니까 이것도 역시 이건 한국 갤럽 6월에 평균 취한 건데 자유한국당이 그나마 30% 넘는 데가 하층이에요. 하층. 그리고 중하층에서는 뭐 이제 민더불어민주당 여당이 39%, 자유한국당이 20%. 이건 저희가 표 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청년님들께. 중층에 가서는 41대 20. 중상층 가니까 부자들에 가갖고는 44대 17인데 그럼 지금 우리 정가에 돌아다니는 프레임 바꿔야 되겠네요. 자유한국당은 부자 정당, 더불어민주당은 서민과 가난한 사람의 정당이라는데 이제는 정반대네요.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보면 문재인 정부의 정책의 가장 큰 수혜자들은 민주노총 소속이에요. 그러니까 현대자동차, 뭐 전국 교직원 노조, 전국 공무원 노조 이분들이 이제 상위 20%에 다 들어가시는 분들인데 이거는 아주 특이한 현상이 아니고 그 좌파의 위선이라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다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샴페인 좌파다, 캐비어 좌파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소득 수준은 상당히 좋고 좋은 삶을 즐기는데 자기는 좌파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처럼 보여요. 그게 우리나라 강남 좌파입니다. 이 사람들이 노조라는 이름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경제적으로 상위 20% 10%에 속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1억 연봉 받은 게 현대자동차. 그런 분들의 구미에 딱 맞는 게 문재인 정부예요.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의 소득을 올려주고 그러면서도 좋은 얘기 나고 뭐 대표적으로 이제 조국 이런 사람들이죠. 뭐 이제 연봉이 뭐 1억에 가까운 뭐 되게 안정적인 직장에 그러면서 뭐 예를 들면 출산 휴가다, 주 52시간제다 이런 모든 게 자기들의 경제적 혜택으로 돌아오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는 만약에 자기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겠다고 생각하고 이런 정책을 핀다면 그냥 무식한 거예요. 저런 정책을 피면 실제로 어려운 하위 50% 자영업자나 이런 분들은 다 죽어나가고 그전에도 먹고 살기 괜찮았던 상위 20% 민주노총에 속한 공무원들 대기업 정규직들만 좋아진다는 게 이미 검증됐는데 그걸 모르고 자꾸 저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위 이게 경제적인 실체고 진실이라면은 예. 하위 50%는 문재인 경제 정책에 반대를 하지 맞는 거네요. 좌파 그렇죠. 정책, 좌파 경제 정책 하지 말아라. 예. 이게 니들은 그렇죠. 니들은 우리 하위 50%를 위해서 소득주도 성장하고 뭐 지금 뭐 세금 감면해주고 뭐 복지 혜택 늘리고 의료보험 같은 것도 뭐 혜택을 준다 그러는데 알고 봤더니 하면 할수록 우리를 가난하게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좌파 정부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지금 힘을 잃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좌파 정부가 들어와서 밑에 사람들이 더 어려워지고 우회는 더 좋아지고 빈익빈 부익부의 양극화가 생기는 게 우연히 생기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의도하고 정반대되는 저 정책들의 결과가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김장수 박사님께서 이제 자유한국당 경기 광주을 당협위원장을 하고 계신데 예. 이 얘기를 해야 되겠네. 이 얘기를. 맞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예. 부자정당, 적폐정당이 아니에요. 예.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가난한 여러분들이 우리를 지지하고 내가 우리를 이 문제를 풀겠다 그래야지 우리는 뭐 근대화 산업화를 이뤄서 우리 대한민국의 부를 창출한 정당이다 이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두 그룹은 최소한 이제 이거로부터 깨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전국의 이제 자영업자들 소상공인 연합에서는 그래 문재인 정부에 반대를 하는 거고. 그거 이제 또 한 그룹 20대들이에요. 20대들이 이제 조그마한 뭐 슈퍼마켓이나 이런 데 마트 뭐 이런 데서 편의점 이런 데서 알바하던 친구들이 문재인 정부 지지율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어요. 그분들은 실질적인 소득이 많이 줄었어요. 왜 줍니까? 당연합니다. 일자리가 없으니까 그전에는 100만 원이라도 어디다 받던 사람들이 10명이 받았다면 지금은 한 서너 명은 잘리고 뭐 이렇게 돼서 그러니까 경제가 야 내가 어려운 사람들 소득을 올려주겠다 그렇게 이렇게 해서 그대로 올라가면 경제가 그렇게 쉽게 되면 누구는 그걸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의도하고 정반대 결과가 나오면 그건 무지한 건데 그러려면 그 다음에는 그걸 수정이라도 해야죠. 바꾸기라도 해야 돼요. 내년 총선이 자 지금 이제 뭐 7, 8개월 남은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면 우리가 흔히 통상적으로 우리 머릿속에 갇혀 있는 그 그림은 서울의 40몇 개 선거구 중에서 국회의원 선거구 중에서 자유한국당이 그냥 날로 먹는 데가 있다 그래서 강남, 서초, 송파 뭐 이런 부자 동네에 지금도 뭐 다 대가리 쳐박고 지금 뭐 수십 명이 뭐 공천 주세요 그러면서 황교안 씨한테 가서 뭐 손 내밀고 그런다는데 이 지금 통계 지지율의 역설을 본다면은 그렇게 하는 것도 옛날 식으로는 맞는지 몰라도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니지 그렇죠. 않습니까? 특히 그러니까 이제 강남은 조금 이제 부동산 문제가 얽혀 있는데 이 현상도 선거에 나타난 지 꽤 됐어요. 그러니까 분당에서 그러니까 젊고 고소득 중에서도 특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좋아하는 민주노총 계열의 이 사람들이 많은 데에서는 한국당이 지기 시작한 지 오래됐습니다. 수원에서도 마찬가지고 반면에 이제 과거에는 강북에서 다 진다 그랬는데 이제 강북 중에서 조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데 있지 않습니까? 도봉이나 이런 데서 이제 한국당이 되고 중랑구에서 되고 하는 현상이 이거예요. 근데 그게 완전히 이제 자기의 경제적 삶이 어려워져서 바로 지지정당을 바꾸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어쨌든 문재인 정부 정책은 딱 하나예요. 분당이나 이런 데서 대졸자 그러면서 좋은 직장 다니는 정규직들 뭐 그 대부분 다 민주노총이고요. 거기 다니는 사람들을 위한 정부다 이렇게 보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총선하실 때 우리 저 예. 한국의 쪽지게 김장수 박사님도 서울 같은 것들도 예. 그 부자 동네라고 해서 뭐 자유한국당 이건 뭐 아예 틀린 이야기인 것이고 그렇죠. 그 중에 소득을 민주노총이나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 그 정규직으로 보호받고 있는 이런 뭐 무슨 저 공무원 많고 이런 예. 지역에서는 이거는 그럼 당연히 민주당 표가 많은 것이지. 그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그 세종 그 어. 공무원들 집약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분당에서의 변화. 그리고 이제 수원 뭐 이런 지역에 신도시 지역에 이제 삼성전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민주당 지지율가 높게 나오는 게 그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그런 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자기들한테 딱 맞는 거예요. 딱 맞는. 예. 수원에 삼성전자 다니는 사람들은 뭐 그렇죠. 이대로만이죠. 예, IMF 때 뭐 예. 제 자산가들이 뭐 그랬다는 것처럼 이게 근데 자유한국당이 저도 얘기를 들으니까 예. 이제는 기본적인 틀이 다 뒤바뀌었는데 예. 지금 자유한국당 강남에 저도 아는 분들이 한 대부분이 벌써 그쪽에 예. 가서 공천받겠다 그러는데 이거 틀린 얘기 분석을 새로 좀 해줘야 되겠다. 예. 그죠? 그러면 한국당이 자유한국당은 지금 이제 우파 정당이라는데 서울 강남 부자 지역에서 자유한국당 열혈 지지자들은 이미 기성으로 많은 빌딩들 갖고 있고 옛날 예. 그 60년대 맞습니다. 70년대 예. 부자들은 자유한국당 예. 질지 모르겠으나 예. 그 지역에서 대학 나와가지고서 억대 연봉 새로 들어간 받는 사람들. 공무원들, 예. 공기업들, 대기업에 살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민주당이 딱 내 당이고 그렇죠. 내 당. 그러니까 뭐 굳이 구분하면 우회를 뭐 상류층이라 그러면 새롭게 부흥하고 있는 신흥 중상류층, 신흥 정규직, 그 대기업 정규직, 공공부문 정규직들의 정당이 이제 민주당이 된 거고요. 예. 그러니까 한국당은 서민 정당이네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이게 쉽게 보시면 이래요.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를 하면 실제로 어려운 사람들한테 돌아가는 목은 줄어듭니다. 그죠? 그러니까 한국당이 보편적 복지하지 말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복지를 하자. 이러면 이게 서민적인 입장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한국당 사람들이 좀 자신감이 없어서 그래요. 예. 지금 얘기 시작하니까 구상류층 강남 서울 강남 에리어도 맞습니다. 옛날에는 예. 뭐 자유한국당 깃발 꽂으면 된다는 데도 이미 예. 계층적 구분이 생겼거든요. 구상류층 신흥 상류층 예, 이게 예. 되는 거고 예. 예를 들면 우리 지금 조선일보 하고 이제 같이 있는 중앙일보 예. 아버지 홍석현 씨는 우파고 예. 아들 JTBC 하는 홍정도 씨는 저거는 이제 노빠라는 거 아니에요. 노무현 뭐 자산층인데도 불구하고 예. 홍정도 아들 홍정도는 좌빨 예. 아버지 홍석현은 우빨 예. 이렇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앙일보 독자층 중에도 요새 신문 누가 보겠습니까?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봐요. 거기에 이제 물론 강남에 뭐 땅을 많이 가지신 뭐 이런 분들도 상류층이지만 실제로 그런 분들 비율보다는 예를 들자면 쉽게 얘기하면 뭐 한국전력 다닌다거나 내가 교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신문을 볼 수 있는 여력이 있고 그러니까 중앙일보 같은 경우 독자층만 해도 나이 드신 분들은 기존 상류층일 가능성이 조금 있고요. 근데 새롭게 보는 사람들은 다 신흥 중상류층이에요. 예. 신흥 중상류층의 핵심은 민주노총 소속들이에요. 예. 이게 이성적으로 호소할 분이 또 있긴 있다. 예. 자유한국당이. 자, 이렇게 양극화가 한국 경제의 가장 예.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이라고 예. IMF하고 예.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OECD에서 예. 공개하는데 이건 점점 하니까 이거는 유지될 수 없는 축소지향형으로 한국 경제가 망해가는 길로 들어가 있다고 이제 설득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OECD에서 이미 얘기한 거예요. 문재인 같이 정책을 쓰면 빈익빈 부익부 양극화가 심화된다. 그러니까 경제 전체적인 활력도 떨어지지만 경제 양극화가 심화된다고 다 얘기하고 경고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우리는 나쁜 길로 계속 가고 있는 거야. 응?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하면 경제적 약자들이 더 어려워진다. 그 중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그만 자영업자들, 거기 다니는 사람들 무엇보다도 아직 취직 못한 20대 그 청년 세대들한테 이게 이제 이 피해가 집중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 내서 친일 얘기를 집권 여당에서 친일 대 뭐 반일로 가는 이유를 알겠다. 네, 마지막 구조적으로는 예. 중상층 이상은 확고한 이제 우리 지지층이 됐는데 예. 50% 이하에서 흔들리는 가난한 아이들 이 사람들은 예. 감성적으로 그 자유한국당 그 새끼도 친일파인데 무슨 서민정당 얘들은 친일파 정당이니까 반일을 하는 우리 당으로 모여라고 또 정서적으로 또 땡기려고 이걸 또 하는 거네요. 의도가 있죠. 왜 옛날에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원래 민주주의는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자기 입장이 어떤가 이걸 보고 하는 건데
뭐 3S 정책이라 그랬나요? 뭐 국민들을 호도하고 자꾸 다른 쪽으로 끄는 지금 문재인 정부의 이 반일 감정 카드는 어떻게 보면 그런 면에서 보면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남아 있는 카드입니다. 그렇죠. 정서적으로 예. 계층적으로는 이제 분화되고 저 예. 서민 50%는 자유한국당으로 기울어 가는데 예. 그걸 또 흔들리는 걸 계급적으로 계층적으로 흔들리는 걸 막기 위해서 예. 정서적으로 또 끌어당기는. 예. 근데 실제로 이제 저게 격화가 되면 아니 언제든 경제가 어렵거나 외국하고 전쟁하거나 하면 최고 어려운 사람들은 경제적 약자입니다. 그렇죠. 이분들이 더 죽어나는 거는 뭐 뻔한 얘기가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 문재인 경제 정책으로 해서 이 유권자들의 성향들, 이 지지율의 판도 완전히 이 지진이 나듯이 들쭉날쭉하고 했는데 자유한국당의 그 이상한 아저씨들은 그냥 뭐 부자들은 우리 뭐 서울 강남 지역은 뭐 우리 땅이고 이런 생각이 아직 못 벗어나고 있죠. 예, 그 안에 분들. 예. 정말 새로운 현상이고 정말 이게 자세히 들여다봐야 될 큰 변화네요. 예. 예, 오늘 감사합니다.